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후 10시 46분입니다. 고버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죠. 일단 이 고버스를 이해하시려면 고버스의 기초 자산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고버스의 기초 자산이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선물의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버스를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지 코스피 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 200위 안에 드는 기업만이 중요하지 시총 200위권 밖에 있는 잡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버스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서로 뭐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움직이는 그 흐름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코스피 200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일단 월봉을 보여드릴 건데 월봉을 잘 보세요. 월봉을 잘 보시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딱 선 그어보면 아시겠죠? 1월달 종가 부분까지 온 거예요. 1월달 종가.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9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의 상황은 9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8개월을 다 말아먹고 9개월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은 1월, 2월, 3월 밖에 없어요. 4, 5, 6, 7, 8, 9 다 수익이 안 납니다. 다 손실 구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 이후에 주식 거래를 한 사람들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의 위치는 2023년 4월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7월달, 8월달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방이라고 2,800 간다고 3,000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난리 쳤어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도 포기를 안 하고 하방을 보고 있냐.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방을 본 사람이 승자죠. 하방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엄청나게 수익이 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4월달 이후에 현물 매수한 것보다는 그냥 고버스를 들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재밌는 거를 찾아내서 보면 이 안에도 굉장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일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목으로 봤더니 잘 보세요. 여기가 선행스팬 2예요. 선행스팬 2. 자, 여기가 선행스팬 2입니다. 요 선이 선행 스팬 2 그 다음에 이게 기준선 26이에요.
26이고 요게 후행 스팬입니다. 그런데 보통 봉이 선행 스팬 2에 도달하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요. 커진다고. 무조건 내려간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커진다고. 근데 얘는 저가고 얘는 종가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저가가 선행 스팬 2를 붕괴했기 때문에, 즉 터치했기 때문에 종가도 기준선 26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기준선 26 값이 322.66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월 종가는 322.66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2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10월 말에 체크해 보세요.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건 코스피 200 지수지. 네? 코스피 지수도 있잖아. 네? 코스피 지수로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 자리가 2377이에요. 예? 그 자리가 2377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그럼 얘도 선행 스팬 2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찍었는데.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2377.76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얘도 이걸 찍는 거지, 이렇게. 자,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로 간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가 2377.76 아래로 가는데 얘는 종가 기준이다예요. 왜? 후행 스팬이니까. 예. 자, 후행 스팬이라고. 후행 스팬이니까 이미 코스피 200 지수는 봉이 322.66을 붕괴해서 선행 스팬 2를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럼 2377.76을 터치를 하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200 지수도 그렇고 양쪽 다 선행 스팬 2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럼 후행 스팬도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2377.76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단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이제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주봉을 이해하시려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주봉을 먼저 봐야 돼요. 주봉을 잘 보세요. 주봉이 바닥을 찍은 봉이 어느 거냐면, 바닥을 찍은 봉이 이 봉이에요. 이 봉. 그죠? 그러면 이 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에서 봉 하나 차이, 여기죠? 여기 안에 골드 크로스가 나야 돼요. 골드 크로스 났죠? 예? 골드 크로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골드 나면 얘도 골드가 나는 거죠. 여기.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예? 골드가 나면 자, 여기 골드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 바닥에서 한봉 여유가 있다고. 그럼 얘가 어딜 간다? 선행스팬 2를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면 여기를 간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만족을 했는데, 그럼 이주봉을 보자고. 이주봉을 봤더니 이주봉은 그러면 언제까지 만족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요. 여기. 왜냐? 바닥이 여기니까. 여기인데 지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있죠? 내일. 예? 내일이 마감이야. 내일까지 어딜 가야 돼? 예? 내일까지 어딜 가야 되냐면 여길 가야 된다고요. 여기 2591을 내일까지 가야 돼. 왜냐? 내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일까지 못 가면, 그죠?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얘를 깨도 된다고. 예?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길 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여길 갈 필요가 없어. 예? 이제 여기서 골드가 나야 여기를 가는 건데, 여기서 골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길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700대에 대한 목표점은 사라진 거죠. 응? 뭐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길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갈 수는 있어도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작년 최저점을 깨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를 바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2590대를 가지 않으면, 2590이면 지금이 2403인가요? 예, 거의 200% 올라야 돼요. 내일 당장 200% 올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내일 200%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2700대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작년 저점을 개방하는 형태로 이주봉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 저점을 개방하는 거라고. 여기요. 지금 가야 되는 지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340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320보다 낫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이쪽으로 가서 360대를 가려는 게 아니라 작년 저점을 깨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담았다고요. 갈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2600을 가면 2700도 갈 수 있겠죠. 예? 앞으로 2600 위로 올라가. 2600 위로 올라간다는 건 다시 골드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시 골드를 낸다는 얘기라고. 여기 골드 나면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만약에 2600대 이상의 지수를 봐요. 그러면 2700대 이상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2600대를 못 본다라는 거는 작년 저점 아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무조건 상방이고 연말에는 좋을 거고 뭐 그죠? 뭐 2700, 2800, 뭐 3000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아래도 열었다고요. 아래도 열려 있다고.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이 저점 매수다. 그죠? 저점 매수고 여기서 매수하면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면요.
개인이 팔아야지. 예? 여기가 저점이면 개인이 팔아야지. 개인이 사고 있는데 여기를 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저점에는 개인이 팔아요. 예, 근데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을 논한다라는 거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주봉에서 데드라인을 이제 넘어설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2590대를 가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상방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건 이제 일목으로 보는 겁니다. 일목으로. 그 다음에 뭐 주봉은 볼 게 없어요. 주봉은 일목으로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뭐 이건 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거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더 보여드릴 게 있나? 이주봉, 그 다음에 올봉, 그 다음에 3개월봉이죠. 3개월봉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땐 여긴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다고. 코스피 200 지수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려면 여기를 깨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267? 여기가 무너지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사실 심각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여기까지 가느냐? 올해 안에 여길 간다면 그러면 뭐 장난 아닌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려 대상은 사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 277.39 여기까지잖아요. 278.39죠. 8.39. 여기까지가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67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노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분기봉을 보면 분기봉의 상단선이 너무 높잖아요. 높아. 그래서 계속 이제 월봉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332. 근데 여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332가 지금 개파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332를 노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332까지 오면 어쨌든 이제 하락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한데, 이건 이제 그래프상이고 실제로 여기를 갈 거냐 라고 제게 물어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면 개파락이 나와서 그래. 이게 지금 등가로 시작해 가지고 저가를 살짝 깨는 형태였으면 상단선까지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파락으로 내려 꽂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봉 종가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332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갔을 경우에 저는 이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변명을 하는 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케이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단지 이제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제공하는 거지. 예. 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내려가면 이게 278.39, 그 다음에 278.39를 붕괴하고 267.45 아래로 내려가서 만약에 분기봉을 마감한다. 그러면 뭔가 작살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경우 278.39 아래에서 끝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267.45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월봉의 하락이 분기봉의 하락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월봉의 하락이 분기봉의 하락으로 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한 단계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일단 고려를 하시고요. 자, 이제 분기봉 보여드렸죠. 분기봉 구조로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매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단선만 보고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못해요. 못한다. 근데 이걸 투자 심리도로만 딱 보면 이건 작년 초전까지 내려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적인 메리트는 엄청나게 좋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 전략을 사용하실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봉의 상단선 같은 그런 분기봉의 하단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를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얘는 내려가기에 좋은 차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이 와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누르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하단선 아래로 가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려갈 거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실제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릴 거는 고버스예요. 고버스. 이게 지금 제가 고버스를 설명하는 거니까 고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거꾸로잖아요. 예? 이건 거꾸로 된 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3,940원이 목표라고. 3,940원.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고버스를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저처럼 고버스를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3,940원이 목표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상단선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목표가는 3,94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래량이 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최대치로 올라가요. 거래량이 최대치로 올라갈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이 최대치로 올라가지 않고 상승해도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개방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여기까지 있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이 갈 수 있는 최대치는 8,640원까지예요. 8,640원. 여기까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길 반드시 간다, 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열린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량은 거기까지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갈 수는 있는데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예?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위치를 지킬 수는 없다고. 왜? 얘는 매도기 때문에 그래. 얘는 매도고 얘만 매수니까 볼벤을 찍을 수는 있지만 지킬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겠죠.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요게 인버스인가요? 잠깐만요. 아, 얘는 코스닥이구나. 인버스로 봐야 돼요. 인버스. 얘가 인버스네요. 자, 인버스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차트로 보면 여기를 갈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봉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 이만큼의 이제 윗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성질이 그렇게 생겼다고. 응?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보고 분기봉을 그리라고 하면, 저한테 분기봉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봉을 그리게 되냐면 이런 봉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봉을 3개로 쪼개보세요. 3개로. 월봉으로 3개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이걸 이제 달로 가볼게요. 달로 가봅니다. 얘를, 예, 일목으로 볼게요. 일목으로 보면, 잘 보세요. 여기 7,690원대가 있고 5,705원대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요게 분기봉의 이격볼벤 20 상단이고, 요게 분기봉의 볼벤 20 상단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전환선 위로 올라가요. 후행스팬이 여기 올라왔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죠. 기준선 26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게 후행스팬이, 예, 전환선 9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예,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갔다고.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코스피하고, 그죠? 코스피 200이, 예, 똑같이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보스가 먼저가 아니고 인버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는 코스피랑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377.76 아래로 내려가야 그 다음에 인버스하고 고보스하고 기준선 26 아래로 노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코스피 지수가 2377.76 아래에서 마감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달에 기준선 26까지 갈 수 있는 위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번 달에는 이렇게 끝났어. 응?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봉이 됩니다. 이런 봉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선행스팬 1이에요. 얘도 여기가 선행스팬 1입니다. 그러면 선행스팬 1까지 가. 선행스팬 1까지 간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가 2377.76 아래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 차트를 그렸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기준선 26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봉을 그릴 거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렇게 봉을 그릴 건데, 그때는 고가를 여기를 찍겠죠. 여기 찍었듯이.
여기도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육교를 닫았지. 얘도 이제 이렇게 찍을 거라고. 이렇게 찍었을 때 종가는 얘보다 높을 거잖아요. 예? 기준선 26보다 높아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봉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달에는 빼야지. 12월 달에는 빼야지. 왜냐면 얘가 분기봉이 예, 이격불변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가지고 분기봉이랑 월봉이 둘 다 만족하는 형태를 그리려면 11월에 고점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지금은 11월에 터지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아. 그러면 11월이 고점이고, 예? 11월이 고점이고, 12월에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예, 5,705원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까지. 그럼 봉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분기봉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윗골이 막 달리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의 구조와 예, 그 다음에 월봉의 일목균형표랑 이렇게 다 섞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예, 가장 적합한 형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상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8월달에도 안 왔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예, 이걸 보세요. 그럼 여기 볼펜 맞고 떨어졌죠? 예? 여기 볼펜 맞고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다 볼펜 맞고 떨어졌다고. 지금 이게 인버스인데, 인버스도 볼린저 밴드 20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하단선 찍고 다시 올라가서 예, 볼린저 밴드 20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 여길 맞고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길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길 맞고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못 넘을 거라고요. 이걸 못 넘을 거라고. 이 구조 자체로 보면 얘를 넘기가 힘들어. 지금 거래량의 형태로 봤을 때는 얘를 넘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를 터치할 수는 있지만 얘를 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1월이든 12월이든 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찍을 수 있는데 예? 12월 종가는 예, 5,705원 부근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으면 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갈 수 있는 뭔가가 사건이 터져야겠죠. 사건이 안 터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저기까지 간다. 저기까지 가면 레버로 갈아타야죠. 예? 레버리지로 갈아타고 일단 예, 연말까지 버티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런 일까지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지금 뭐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기봉이 고가를 넘었잖아요. 분기봉이 고가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한번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포스로는 이격볼벤 20 상단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8,640원이라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확인이 되는데 예, 이격볼벤 20 상단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예, 인버스로는 체크가 돼도 고포스로는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최고가 모드잖아요. 지금 구조가 최고가 모드니까 3,940원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종가가. 그러니까 12월 종가 기준으로 해서 3,940원보다는 높을 텐데, 하지만 이격불벤 20 상단선보다는 낮고, 나머지는 이제 예, 나머지 가격들은 다 윗꼬리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차트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도 지금 예, 이렇게 보시고 일목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주봉으로 볼까요? 이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 보시면 얘가 얼마를 가야 돼요? 여기 3,000원. 3,025원을 돌파하면 3,025원을 돌파하면요. 그죠? 3,025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 어디예요? 여길 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3,2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3,025원을 넘어서면 3,025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3,025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일단 3,210원을 찍기 전까지는 안 빠진다는 거지. 내일 갈 수 있을까요? 내일 만약에 가면 대박이에요. 그죠? 내일 여길 가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인 거죠. 예. 대박인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2,870원이니까 한 150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150원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여길 어쨌든 뭐 이번 봉에서 못 넘으면 다음 봉에서 넘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3,025원을 넘어서 마무리하는 봉이 나오면 그 다음 목표치는 3,210원까지는 일단 그 가격을 찍을 때까지는 빠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계속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게 3,000원대를 돌파해서 3,025원 위에서 머문다는 얘기는 3,21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 내리고 계속 징글징글하게 버틸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지수로 보면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내린 상태에서 반등이 안 와. 왜? 이거 찍을 때까지는 안 돼. 반등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대를 넘는 행위, 예? 지금 3,025원을 넘는 행위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예? 3,025원을 넘는 행위가 나오면 3,200원대까지는 버텨도 괜찮다는 거죠. 대부분 찍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3,025원이랑 3,210원이랑 차이가 한 2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200원. 그러면은 3,000원 기준으로 200원이면 3, 5, 15, 3, 6, 18이잖아요. 한 6% 이상이라고. 6%. 그럼 지수가 3%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걸로 봤을 땐 지수가 3%더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10%잖아요. 10%. 예? 지수가 10% 빠질 수 있고 코스피 지수는 얼마를 뺄 수 있는 건가요? 2,400 잡고 3%. 그죠? 2,400 잡고 3%니까 예, 얼마냐면 한 70% 정도 뺄 수 있는 거예요. 70%. 예. 그럼 지금 2,400인데 예? 2,400에서 70%를 빼면 2,300대 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고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하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얘가 기준선 26을 넘지 못하면 여기서 다시 또 조정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지수는 반등하는 상황이 올 텐데 진짜 운이 좋아서 3,025원을 넘어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3%를 더 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지수가 쏟아져요.
재수가 좋아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내리고, 우리나라가 내일 지수가 만약에 하락해가지고 고버스가 황당하게도 3025원을 찍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하락의 지수가 다 하락해가지고 이제 반등으로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3210원까지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870원. 자, 2870원에서 3025원을 빼면 155원이에요. 155원을 2870원으로 나누면 5.4%입니다. 5.4%. 그러면 2.7%잖아요. 지수가 2.7%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기대하지는 않는 거죠. 내일 지수가 2.7% 빠진다 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10월 6일이잖아요. 6일. 내일 기준으로 10월 6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2주 뒤에 10월, 이게 며칠이죠? 10월 한 20일 정도 됐을 때, 10월 2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 가서 3025원 위에서 마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3210원까지 갈 수 있는, 어쨌든 발판이 마련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주봉도 비슷하긴 해요. 네? 주봉도 비슷하긴 해. 얘도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3105원까지 가야 여기 321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못 가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못 가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야 돼요.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야 선행스팬 2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죠. 3날. 오호! 3날은 이미 올라탔죠? 예? 3날은 올라탔네. 3일봉은 올라탔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3025원으로 가야 돼. 응? 그러니까 3일봉으로 봤을 땐 얘는 이미 3025원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와, 이거 뭐 도미노식으로 계속 올라가겠네요. 자, 얘 여기 골드 났잖아요. 골드 났어. 그럼 얘는 여길 가야 돼. 다 똑같아, 가격이. 그러니까 3일봉은 3025원이 타겟이에요. 근데 3025원을 가면, 그죠? 2주봉은 골드가 나죠. 그러면 얘는 3210원까지 열려.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3일봉이 3025원까지 올려주면, 3일봉이 3025원까지 올려주면, 그 다음에 2주봉이 3200원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봉이 3200원까지 올려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이 더 올리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이제 3025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던진 거다. 예? 지금 외국인이 이건 3025원까지는 일단 갈 거야. 갈 거니까 믿고 기다려봐 라고 사인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 3025원이라는 가격을 내일 도달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좀 이슈가 생기긴 해요. 왜냐면 2주봉의 그 기준선 26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일 마감 못하면 그 다음 기회는 언제 오냐면 10월 중순에 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3025원을 찍을 거다예요. 제 판단은
3025원은 일단 찍는다. 3025원은 일단 찍을 건데 그게 내일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는 모르겠어요. 내일 찍으면 완전 대박이고 내일 찍으면 조정했다가 3210원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근데 내일 안 찍으면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돌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3025원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2,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어쨌든 갈 거다. 그 얘기는 지수는 빠질 거란 얘기죠. 예? 코스피 지수든 코스피 200 지수든 빠질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3025원을 가면 빼기 2870원 나누기 2870원이니까 2.7%가 실제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 2404인데 2.7%가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지? 0.027 60%, 65%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빠지는 거죠. 60% 하면 2340까지. 네, 2340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와, 그 2340까지 빠지면은 난리 나겠네요. 그죠? 2340까지 내려가면 난리 나겠어. 왜냐면 지금 전문가가 코스피 3000 간다 그랬고 환율 1150원 간다고 막 여름 내내 광고했잖아요. 그죠? 예, 봄이죠? 봄부터 계속 광고하면서 연말까지 코스피 3000 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이러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2340 갔다가는 멘붕 들어오겠네요. 근데 지금 차트로는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곧버스는 가고 싶다라는 걸 일목에서는 사인을 줬습니다. 사인을 줘서 저는 일단 3025원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니까 시간을 끌든 안 끌든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일봉은 이미 올라탔을 거고, 그죠? 일봉은 올라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일봉이 올라탈 차례죠. 3025원을 언제 올라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3025원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에 이제 3200원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3200원대까지 갈 건데, 3200원대까지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아마도 코스피가 다 망가지겠죠. 코스피가 다 망가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차분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 기회를 줄까? 그게 의문이에요. 매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유한 분들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일봉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와서 다시 데드가 나도 결과적으로는 가야 되는 자리는 3025원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래서 저는 갈 것 같아요. 3025원까지는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수가 좋아서 월봉상 매수가, 곧버스로 매수가가 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이 된 건가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구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일봉이고, 일봉에 지금 122평선 있죠? 얘만 딱 남겨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22평선. 잘 보세요. 122평선만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방론자다 보니까 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제가
타인의 생각에 비해서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논리로 예,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형태의 방송은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 없다고. 예? 전문가 없다고요. 예.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전문가는 더더욱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전문가와 그 다음에 고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수는 학력이 필요 없어. 왜? 내가 돈을 버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돼. 예?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지식의 체계. 이 사람이 고수가 아니어도 돼. 예? 하지만 지식의 체계는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예,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달할 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워야 돼. 예? 그러니까 초, 중, 고 이렇게 거치면서 언어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지식을 제대로 쌓아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수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하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고수냐 하수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마이가 의술은 되게 뛰어나잖아요. 정규 코스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의학계의 고수지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의사인데 의대 안 나오는 의사 있어요? 없다니까. 예?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 안 한 변호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아니라 자격을 갖췄냐 갖추지 않았냐예요. 우리가 아는 입시 시장에서 진짜로 뛰어난 사람은 강사죠. 입시 강사가 학교 선생님보다 뛰어나요. 네? 하지만 강사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교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는 거지?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만들어서 팔고 프로그램의 논리나 설명하는 수준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상대방이 저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파악할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구나. 그죠? 거기서 딱 멈춰야죠. 네. 그래야 프로그램을 사도 욕 안 하지. 왜냐면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파는 상품인 걸 알고 산 거니까.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나는 최고 전문가고 저는 환율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코스피는 3천 갈 거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피하세요. 예?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 피하시라고요. 최근에 7월 말인가? 어떤 분이 그 3% 나와가지고 상승장 올 거라고 막 떠들고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니까 9월은 위험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문가의 현실입니다.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틀리면 말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틀려도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욕먹을 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분석하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생각이 맞으면 활용하시는 거고,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냥 내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상대방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인 척 고수인 척 해가지고 현혹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눈에 봐도 아유 전문가는 개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이 시장이 골 때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가 코로나 저점입니다. 예? 코로나 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번 저점이에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갔어요. 122평이 똑같이 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죠. 올라탔죠. 올라탔습니다. 네, 올라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없어.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다고. 이해되세요? 네. 코로나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할 때는 122평을 올라탄 후에 122평을 뭐라 그러죠, 이거? 하회한 적이 없어요. 응? 하회한 적이 없다고. 없어.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 볼게요. 이 저점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올라탔죠. 120평 올라탔습니다. 근데 붕괴했죠. 여기도 붕괴했다고. 여기. 붕괴한 자리가 나오잖아요. 다시 올라탔어. 다시 올라탔죠. 예? 다시 올라탔어요. 근데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예? 쭉 올라가면서 한 번도 안 깨지죠. 얘가 깨졌을 때는 붕괴된 거예요. 자, 코로나 저점에서 122평을 올라타고 나서 122평을 훼손했을 때가 하락의 시작점이에요. 됐죠? 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여기도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지지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응?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지지받고 한 번 더 내려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깼어요. 그 다음에 깼습니다. 자, 내려가 보세요. 여기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2평이 위로 가는데 봉이 아래로 내려갔다고. 예? 여기 내려갔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 122평이 이렇게 상방인데 봉은 아래로 내려갔다고.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라고. 지금 위치가 여기라고요. 아니면 여기거나. 그죠? 그럼 이거를 1번, 이걸 2번, 이걸 3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3번의 위치는 1번이든지 2번이든지예요. 예? 1번이든지 2번이든지라고. 왜? 122평을 깼거든. 예? 122평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122평을 훼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몇 번 훼손했던 이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위치가 2번보다는 1번에 더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의 형태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
터지기 이전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 예?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악재가 빵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예,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1번 정도에 와 있다는 거예요. 2번이 아니야. 2번처럼 안 그렸어. 예, 그래서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그 생각을 활용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죠? 여길 깨고 자 여기 찍고 여길 깨고 이렇게 내려가서 반동 갔다가 작살났죠?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렸다가 반동 갔다가 이렇게 작살났다고요. 아이고 응? 자 여기 이렇게 깨고 반동 갔다가 작살났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깼죠. 깼잖아요. 예? 깨고 내려갔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반등이 와도 이게 내려갈 거라고. 얘가 내려가면 예.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지. 이렇게 곧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락하려고 모양새를 만들고는 있다요. 예? 일봉으로 봐도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하락하려고 만들고 있는 형태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대로 내리려면 이렇게 올랐다 내리는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로 빠지는 모양새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빠져버리면 시황은 열심히 했는데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의 거래 전략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려간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하방에 배팅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으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일봉의 구조도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하락 쪽에 무게가 꽤 실려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뭐 상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손실이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이런 동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방 뷰뿐만 아니라 하방 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면 상방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면 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하방에 배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방을 같이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게 어쨌든 마음의 위안이라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상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별로 유익하지는 않겠죠.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 유리하게끔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하방을 들어갈 만한 그 틈이 있느냐,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인위적으로 틈을 만들어서 공략해 보시라고 권유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보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청산을 하지 마시고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은 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예,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계속 심리가 흔들릴 거라고요. 예? 계속 심리가 흔들릴 테니까 뭐 이걸 보고 투자를 해서 뭐 엄청난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흔들릴 때 현재 만들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그리고 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 장 끝나고 나면 또 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